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한대요. 그럼 두 재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죠. 지금 해당 재화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료,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 다른 재화는 대체재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임대 수요량이 주택 수요가 다른 재화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주택 수요는 감소하는 겁니다. 임대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은 소득 효과가 아니라 대체 효과였죠. 그래서 두 재화가 나오면 대체 효과고 한 재화 안에서 판단하는 건 소득 효과라는 걸 판단해 주시면 돼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2번.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번. 인구의 증가는 가격 이외죠, 여러분. 가격 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건 수요의 변화더라. 수요가 곡선 하나니까 수요 하나가 곡선 하나, 수요의 변화면 곡선 자체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하더라. 오로지 뭐만? 해당 재화의 가격만 수요량의 변화고 걔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었죠. 주의해 두시면 됩니다. 3번.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당연히 유효 수요는 줄겠죠. 돈 빌리기 어려워지니까. 부동산의 수요는 감소한다. 5. 4번.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했대요. 그럼 얘는 공급 비용이 증가한 거잖아요. 공급 비용이 증가하면 당연히 공급은 감소하겠죠. 가격 이외 요인으로.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왼수에서 오른손 내리면 공급 감소, 초과 수요예요. 초과 수요끼리 경쟁하니까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상향 이동하죠, 여러분. 곡선은 상향 이동. 그 다음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량의 변화는 더 쉽다고 그랬어요. 감소면 감소니까 공급 감소, 거래량은 감소입니다. 그럼 감소하면 어디로 이동하죠? 좌측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결국은 좌상향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아, 공급 비용 증가했구나. 공급 감소구나. 공급 감소면 거래량 감소 맞게 돼 있죠. 그 다음 균형 가격은 공급 감소니까 초과 수요로 가격은 상승하는구나.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주택의 수요와 소요의 개념은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중소득층, 고소득층이 주택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럼 시장에 맡겨놔도 주택을 가질 수 있죠? 얘를 뭐라고 해요? 주택 수요라고 했던 거죠. 시장 원리로 접근합니다. 근데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사고자 하는 저소득층에게 귓속말하고 가는 거죠, 정부가. 너희들도 중소득층, 고소득층처럼 시장 원리에 의해서 주택을 가져라. 그러면 그 말은 평생 너희들은 집 없이 살아라. 이 얘기랑 똑같다. 그래서 소요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한자로 그 소요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 주택 소요였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주택 소요는 절대로 시장 원리로 접근하면 안 되고 무슨 원리로 접근한다? 정치 원리로 접근해 줘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1번은 1번이에요. 2번. 이 문제가 딱 나오면 지금 계산 문제라는 걸 먼저 확인하시고 균형 가격의 변화잖아요. 그럼 우리는 균형 가격의 변화를 따질 때 분리수거가 기억나시면 되죠. 그래서 P끼리 마이너스를 떼어내고 더해 주시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금액은 금액끼리 모으는데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빼주는 거죠. 만약에 작은 금액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된다는 거 주의해 두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시장 공급량이 지금 4P예요. 그 다음 원래의 시장 수요 함수는 1500 마이너스 P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P끼리 모아요. 그럼 4P 플러스 P가 되는 거니까 5P가 되겠네요. 그 다음 숫자는 1500밖에 없죠, 지금. 그래서 1500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5P는 1500이니까 P는 300이 됐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2000-P로 변화가 됐대요. 그러면 4P와 마이너스 P가 아니라 P를 더해버리면 얘는 5P가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엔 2000입니다. 5P는 2000, P는 얼마가 되죠? 400이에요. 그럼 P, 가격은 300에서 400으로 100만큼 상승했네요. 4번이 답이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못 풀어요. 그럼 이 문제를 푸는 방법. 지금 수요 함수만 보면 1500에서 2000으로 변한 거잖아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그럼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증가했죠, 여러분? 얘가 수요의 증가잖아요. 수요 증가면 초과 수요, 가격은 뭐한다? 상승. 그러니까 가격 상승돼 있는 2번과 4번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겠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꼭 분리수거 해주세요. 쉬워요. 그 다음 3번.
레일리의 소멸인력 법칙이 나왔습니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그러면 그때 각각 A 도시 크기, 인구수가 주어지죠. 그럼 거리가 주어져 있어요. A 도시까지의 거리는 2km랍니다. 그럼 바로 크기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눠버리잖아요. 그럼 2의 제곱으로 나누니까 4로 나누는 거겠네요. 만 나누기 4는 2500입니다. 그럼 이번엔 B씨는 5000명이죠. 그럼 5000명을 B씨의 거리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1km니까 1의 제곱은 1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5000이 되겠네요. 그래 놓고 큰 숫자를 작은 숫자로 나눠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큰 수를 작은 수로. 그럼 지금 큰 수 5000을 2500으로 나누면 2가 나오죠, 여러분? 그럼 지금 1대 2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이 둘을 더해 주시라고 그랬죠? 1 더하기 2는 3. 그래서 지금 전체 9000명을 3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3000명이 나왔어요. 그 3000명을 A도시는 1이니까 3000을 그대로 갖고 가면 되고요. B도시는 2만큼 갖고 가니까 3000에 2를 곱한 6000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꼭 한번 정확히 정리해보세요. 레일리의 소멸인력 법칙은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